건강을 걱정하는 수많은 분들, 이 하나만 알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죠.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 이름하여 식약동원. 자, 그렇다면 무병장수의 꿈을 이루어주는 약이 되는 밥상,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으로 삼시세끼, 밥만 잘 먹어도 건강을 거머쥘 수 있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인공 특별합니다. 약 대신 음식을 처방하는 약사, 한영선 약사가 전하는 음식을 통해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비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조금은 특이한 약국에 아주 특별한 약사를 찾아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유명한 약사님 계시다고 했습니다. 약사님 지금 환자분하고 상담. 상담이요? 약국에서도 상담을 하나? 병원도 아니고 약국에서 환자를 상담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데 장이 나빠요. 장이 나빠서 어디가 아프고 무엇이 불편한지 꼼꼼히 메모까지 해가며 상담을 하고 나서 내린 처방전이 바로 사과, 바나나, 양배추, 당근. 약사님이 그 음식 가지고 뭐 좀 만든다 그래가지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호기심 반 뭐 여기 반 한번 했는데 막상 그 음식 가지고 죽을 끓여서 먹으라 해서 했는데 상당히 지금 진행 중이지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딴 데보다 좀 친절하고 또 약사가 이런 걸 한다는 게 좀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다른 약사들처럼 한영선 약사도 평범하게 약을 처방하기도 하지만 암 환자나 임산부 등 함부로 약을 먹을 수 없는 분들이나 굳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에게는 약 대신 음식을 처방한다는데요.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진 거랍니다. 와, 이 상담 자료들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요. 이게 3,200. 그러면 약사님 찾아오신 분들이 3,000명이 넘는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와. 약이 되는 밥상, 밥이 되는 약. 한영선 약사가 음식 건강법에 몰두하기까지 남다른 사연이 있었답니다. 저희 아이가 그 출세해서 21일 정도 됐을 때 이제 큰 수술을 받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아이 수술방 바깥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컸을 때 가장 건강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아빠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 건강은 내 손으로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수신증을 앓고 생후 21일 만에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아들을 지켜보며 뒤늦게 약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한영선 약사. 그 뒤 자연스럽게 우리 몸은 음식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 음식과 우리 몸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답니다. 자, 지금부터 무병장수의 꿈을 이뤄주는 약이 되는 밥상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뭘 준비해 주셨나요, 약사님? 네, 오늘은 한번 세포죽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세포죽이요? 세포죽? 세포죽이라 금시초문인데 도대체 뭘까요? 네, 세포죽이란 우리 그 세포가 좋아한다는 뜻에서 세포죽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세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성분들을 음식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뜻에서 세포죽을 만들게 됐습니다. 구하기 쉬운 재료, 놀라운 효능, 요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북어머리와 대파뿌리, 양파와 무, 생강과 다시마를 청줄에 살짝 가미한 물을 부어 30분간 푹 삶은 후 건더기는 건져내고 맑은 육수만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위에 좋은 양배추와 장운동에 좋은 사과, 세계가 인정한 슈퍼푸드 브로콜리와 바나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방울토마토를 깨끗하게 손질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미리 준비해 놓은 육수를 붓고 보글보글 끓여내고요. 이를 다시 분쇄기에 갈아 되직하게 농도 조절을 해놓으면 장안의 화제 세포죽 완성입니다. 일반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해독 주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목도로 이렇게 설계된 것 같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장 건강을 위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특별한 질환을 목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장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전부 끓여서 갈아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좋아하게도 만들 필요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고혈압 환자다 이럴 경우에는 바나나의 양을 늘려서 고혈압에 도움을 주면서 장 건강을 도와주고, 또 위장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는 양배추의 양을 더 늘려서 도와주면서 장 건강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질환과 사람에 따라서 양과 재료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포죽 말고도 우리 요리하는 약사님이 준비해주신 또 하나의 야심작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약사님? 네. 이제 우리가 밥이 있으면 반찬이 있듯이 또 하나의 반찬, 장생김치를 한번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생김치요? 장생? 오래 산다. 무병장수. 장생김치 먹으면 오래 사는 건가? 장생김치 만들기. 일반 김치와는 조금 다른데요. 먼저 무와 당근, 표고버섯과 미나리, 배추와 사과 등 갖가지 재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넣고, 현미를 기본으로 보리새우와 파래 등을 넣고 김치에 꼭 필요한 풀을 쑤어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미리 썰어 놓은 김치 재료에 쑤어 놓은 풀과 죽염, 올리고당과 새우젓, 집간장, 마늘과 생강 등을 더해 발효 효소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버무려 담고, 그 위에 미나리와 배춧잎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후 창호지 뚜껑을 덮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근데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김치 만들 때 물 붓고 소금 간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뭘 이렇게 덮으세요? 이 장생김치는요, 이 장에 아주 유익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미생물이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생물이 이제 좋은 성분도 좀 잘 만들게 하도록 숙성 과정을 거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5시간이 흐른 뒤 물을 부어 죽염으로 간을 맞추면 세포죽과 환상궁합 장생김치 완성입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진짜 맛있어요. 와. 약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 맛과 영양은 물론 장이 좋은 재료가 가득하니 속도 편하고 세포죽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궁금해하는 장생김치 먹어볼게요. 야, 이거 미생물이 좋아하는 숙성김치. 자. 시원해. 야. 보통 뭐 김치 이렇게 물김치 먹으면 아삭아삭한 느낌만 있잖아요. 시원하고. 근데 요 안에 정말 가진 좋은 게 다 들어가서 그 향이 다 나요.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박사님. 병은 고치는 게 아니라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약이 되는 건강 밥상, 세포죽과 장생김치를 추천합니다. 강원도 평창. 이곳에는 산의 맑은 기운과 거칠지만 그래서 강한 땅의 힘, 그리고 우리의 오랜 역사와 그 역사를 이어가는 농부의 피땀이 한데 어우러진 결정체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신비롭고 신봤다! 대자연의 장엄함을 간직한 산양삼. 이제 산양삼 특구 평창과 함께 그 숨겨진 베일이 벗겨집니다. 오대산 골짜기를 굽이굽이 돌아 평창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평창강.
늘 산이 준 선물에 감사해하며 자연과 벗삼아온 이곳에서는 최근 지자체와 농민들이 그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뭉쳤습니다. 바로 산림수도 평창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산양삼 특구 조성 계획입니다.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은 한국임업진흥원과 MOU를 체결하였고 산양삼 생산 이력제와 산양삼 지리적 표시제 등을 추진하여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평창군 전체 면적 중 무려 80%를 차지하는 산림. 특히 평창은 700m 이상의 고원지대로 여름에도 평균 20도를 유지하고 우거진 산림 덕분에 토양이 적당히 습기를 머금으면서 비옥해 양질의 많은 산양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산양삼의 불법 유통과 터무니없는 학술적 연구 등으로 그 가치마저 잃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 이에 평창에선 산양삼 성분 분석 등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신뢰 회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산양삼은 모든 사람한테 무독하고 오래 먹으면 장수하는 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산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양삼 생산지의 주 산지고 또 가장 그 생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장님, 이 저 가리왕산이 해발 얼마나 됩니까? 해발이 여기가 지금 1200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도 지금 1000m가 넘거든요. 예. 이게 이 강원도에서도 굉장히 줄령이고. 평창군과 정선군을 가로지르는 해발 1500m의 가리왕산.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 정도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이곳은 낙엽마저 눈으로 가리워진 겨울이 되면 산이 가진 본래의 얼굴이 드러나며 아득하게 펼쳐진 그 장엄한 풍경에 넋을 잃습니다. 그렇게 마항치 꼭대기에 다다르다 보면 작은 비석 하나가 우뚝 서서 버티고 있는데요. 강릉부 산삼봉표. 여기가 지금 현재는 평창이지만 이 강릉부에 소속되어 있는 삼산이다. 강릉부에서 삼산, 삼이 나는 산으로 봉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이 외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출입을 금한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입산 금지, 출입 금지. 이에 관한 내용은 조선시대 임금의 명령을 모아놓은 법령집으로 숙종 때 발간한 수교집록에도 등장합니다. 관동여름에 인삼이 나는 곳은 지적하여 봉표한다. 이로써 평창은 이미 300여 년 전에도 삼이 많이 나기로 유명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대동여시도와 짝을 이루는 김정호의 대동지지를 들 수 있는데 역시 평창의 토산물로 삼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문지리서인 이중환의 택리지,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산삼이 나오는 곳은 이 대관령 서쪽 2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관령 서쪽 2매라고 하는 것도 넓게 잡으면 예를 들어서 평창이라든지 또는 정선이라든지 또는 그 옆에 인제라든지. 특히 숙종실록에서는 강원도 삼에 대한 우수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숙종실록에 보면 관동지방이라는 게 이제 그 옛날에 강원도의 별칭이죠. 관동지방은 산악지대로 돼 있어서 삼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나라에서 이름이 높다. 그렇다면 척박하기만 한 강원도에 어째서 옛날부터 삼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한렵수 노령림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유기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임지 자체가 아주 습한 저기운한 그런 상태가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숲바닥에 너덜이 풍부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배수 역시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배경 안에서 이 강원도 지역에 산삼이 많이 날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산림 수종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삶. 실제로 평창군은 활렵수림이 41%, 혼요림이 25%로 삶이 자라기에 좋은 산림 수종을 갖추고 있는데요. 하늘이 준 천혜의 자연 속에서 풍요롭게 자란 평창의 산삼. 하지만 강원도의 산삼이 유명해질수록 주민들의 삶은 반대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재단, 이 심재단이, 그래, 이거 뭐, 우리는 심재단이라 이러거든. 그래, 이것도 이 재단을 설치하는 게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네들이 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꼭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이 주변에 봐보세요. 지금 이 세 그루는 나무 유독 크잖아요, 이게. 자산 분토기 같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단부에다가 대체적으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해놓고 시산제를 지내고 산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나라에서 정해진 자만이 산삼을 캘 수 있었던 조선시대. 하지만 삼에 대한 중국의 공납 요구량이 증가하고 왕실에서도 찾는 양이 많아지자 신만이들은 산속에 들어가 몰래 삼을 재배하기에 이릅니다. 산양삼은 그렇게 민중들의 애달픈 역사 속에서 탄생되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산삼에 가깝게 개체수도 아주 적었죠. 지금 이렇게 낙엽을 들춰보게 되면 지금 눈이 오고 땅이 얼어서 그러는데 여기 부엽토가 그냥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흙이 다 돌인데 여기만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드러내서 쌓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봉표가 있는 가리왕산을 비롯해 평창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산양삼 재배 흔적. 하지만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재배했는지 아직도 미궁입니다. 저희들은 짓는 방법은 토질이 좋고 생육 환경이 좋은 자리를 골라서 이 돌산을 피해서 하는데 그네도 어디서나 재배터를 가보게 되면 거의 대개 다 이 돌밭에다 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식이나 형제에게마저도 비밀로 붙이다 보니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우리 조상들의 산양삼 재배. 하지만 이것만은 변함없습니다. 현재 평창의 농민들은 그 옛날 신만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산중에서 최대한 인위적인 조작 없이 산삼이 자란 환경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비의 명약에서 좋은 요리의 재료로 거듭나고 있는 평창 산양삼.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맛이라도 보시라고 한 번씩 드셔보시죠.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의 피땀이 어린 건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으로 꼭꼭 씹어 먹는 건 물론이고 닭 특유의 잡냄새를 제거할 정도로 향기가 좋다 보니 백숙을 요리할 때도 그만인 산양삼. 특히 평창에는 지역의 특산물인 메밀까지 백숙에 넣어 그 맛을 더합니다. 저는 가만히 오늘 삼을 먹으면서 삼에는 시간이 쌓여야 되고 정말 좋은 공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명약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말 산삼을 처음 먹어봤는데 그 향도 취했고 또 이 몸에 가치로운 것이 들어오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삶에 정말 중요하게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산림자원의 마지막 보루로 현재 유일하게 특별관리 임산물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재배 중인 산양삼. 평창 산양삼 특구는 현재 어지러운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사라져가는 소중한 문화를 복원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연근이고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에 내놨을 때 육안상으로 확실히 표시가 나고 진짜 좋아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야 되고 특구라는 게
그래서 필요로 한 거거든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삼을 수입하는 홍콩에서도 자연에서 재배한 야생삼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산삼 종주국인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특구를 통한 다양한 산양삼 요리 개발과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산양삼이 자라기 좋은 풍요로운 땅, 그곳 평창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일상생활에 바빠 운동할 시간 없으시다고요? 짧은 시간의 운동으로 큰 효과가 나타나는 마법의 운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운동하러 가실까요?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을 찾아간 첫 번째 장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운동할 시간이 길게 안 나서 여기 오면 짧은 시간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너무 잘 오셨고요. 20분 만에 운동 효과를 5-6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요즘 핫하다는 EMS라는 운동인데요. 운동복에 기계를 연결해 중저주파인 미세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 전류가 몸속 근육을 자극하면서 운동 효과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거 입고 한번 해보시고 운동 그 느낌 가져보시게요. 그럼 운동복 따로 챙길 필요 없어요? 예, 몸만 오시면 됩니다. 퇴근하고 속옷 챙기랴 운동복 챙기랴 번거로웠는데 이건 진짜 좋네요. 운동복을 입기 전 저주파가 잘 전달되기 위해 물을 뿌려주는데요. 혹시 저주파가 해롭진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운동복에 흐르는 저주파는 100Hz 미만! 물리치료 수준의 자극이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짜잔! 저 도둑들의 전지현 같은 액션 영화 배우 같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전기 자극이 근육에 잘 전달되기 위해서 제 몸에 맞도록 꽉 조여주면 운동할 준비가 끝이 납니다. 자, 이게 이제 슈트를 다 착용하신 모습입니다. 이 수트만 입고 있는데도 벌써 다이어트가 되는 기분인데요. 이게 차가워요. 거기다가 움직이는 데는 약간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동을 할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제 기계랑 연결을 해가지고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운동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파란불이면 쉼호흡을, 빨간불이면 움직여라. 지금부터 20분 운동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안마의자 하는 것처럼 이어 덜덜덜 떨려요. 덜덜덜덜. 살 떨리는 거 보이세요? 이제 자극 들어요. 먼저 기본 자세로 긴장을 풀어준 후 팔과 다리, 복부, 엉덩이 등 각 부위에 따라 저주파 자극 정도를 선택해 주는데요. 앉았다 일어나는 기본 동작이지만 이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운동복 속으로 흐르는 저주파가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기 때문에 자세를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시작, 시선도 같이 쭉 바로 돌아오세요. 이게 균형 잡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쭉 후. 자, 마지막 2번만 더. 시작, 쭉. 그렇죠. EMS 운동, 그 효과는 높은 효율성뿐만이 아닌데요. 네, 첫 번째 장점은요. 무중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운동은 부분적 운동이 되지만 저희는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겉근육뿐만이 아니라 심부근에 자극을 들기 때문에 근육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운동입니다. 20분 운동으로 이 모든 효과가 한 번에 가능하다니. 다시 한번 숨 고르고 심기혈전.
이게요, 진짜 왜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이렇게 하지 싶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고 하는데도 뭐 아령 한 10kg짜리는 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해보셔야 알아요, 이건. 짧은 시간에 큰 효과가 나타나는 운동인 만큼 사실 쉽진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 효과를 생각하니 결코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력이면 근력, 유산소면 유산소, 게다가 부위별 집중 운동까지 한 번에 오케이입니다. 자, 다리 한번 다시 펴시고 그쪽 쭉 당겨보세요. 쭉 그렇죠. 가끔씩 앞으로. 이제 자극이 안 와요, 선생님. 네, 20분이 지금 끝났습니다. 예. 벌써 20분이 끝났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최고. 네. 20분이요. 진짜 여러분 2시간처럼 흘렀습니다. 20분 만에 뭐 운동이 돼? 땀이 나? 이런 생각했는데 저 지금 땀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20분이 끝났는데도 몸이 계속 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근육이. 20분 만에 6시간 운동 효과를 준다고 하면 이거 괜찮은 운동인 것 같은데요. 인증!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 과연 두 번째는 어떤 운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짧은 시간에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찾고 있었는데 네.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네. 한국 하셨는데 막 네, 숨이 많이 차요 지금. 그래요. 근데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좀 뻣뻣하거든요. 네네. 저 같은 뻣뻣한 사람도 이걸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처음에 이제 힘드신데 자꾸 스트레칭이나 뭐 근력 운동을 하시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유연해지고요, 근력도 생겨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아하!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 그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폴댄스입니다. 폴댄스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제가 직접 안 해볼 수 없겠죠? 저처럼 폴댄스를 처음 접하는 경우엔 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데요. 폴 스트레칭만의 다양한 동작들. 사실 폴댄스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나는 음악과 함께 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니 저 같은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 어때요? 제법 자세 좀 나오나요? 이렇게 기본 스트레칭 자세에 봉을 접목해 만든 폴 스트레칭은 한 번의 동작으로 여러 근육을 사용합니다. 장 근육을 많이 써요. 네. 다른 운동하고 다르게 우리가 안 쓰는 속에 있는 장 근육들을 다 움직이게 하고 쓰기 때문에요, 몸에 땀도 많이 나고요, 그만큼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더 많아서 온몸이 더 힘들 수밖에 없고요. 칼로리 소모가 어느 정도예요? 제가 10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열이 나거든요. 네, 저희 폴댄스는 15분 하는 효과가요, 런닝머신 아시죠? 런닝머신 1시간 하는 효과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디 다이어트 효과뿐이겠습니까? 신나는 음악에 맞춰 동작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멋진 아이돌 가수가 된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특히 폴댄스는 피부에 봉이 맞닿으면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셀룰라이트 제거에 효과 만점! 짧은 시간에 아름다운 각선미를 만들 수가 있으니 바쁜 여성분들에게 이만한 운동 없겠죠? 좋아하는 편인데 다른 운동을 다 해봐도 이것만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주변 사람들은 몸에 그 근력이 붙다 보니까 몸이 좀 탄탄해지니까 라인이 정말 예뻐졌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폴댄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개월 약간 못 된 것 같아요. 이거 매력이 어디 있을까요? 한 동작 완성될 때마다 성취감이 생겨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효과를 좀 보셨는지가 궁금해요. 좀 보긴 본 것 같아요. 얼마나요? 한 3, 4kg 정도. 3개월에 3, 4kg? 네. 와, 최고인데 앞으로 또 목표가 있다면? 한 5kg 더? 5kg 화이팅! 화이팅! 폴댄스를 정복했다 하시는 분들, 다음은 이 후프 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력과 유산소 운동은 물론 집중력과 유연성의 리듬감까지 기를 수가 있는데요. 올 한 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폴댄스와 후프 댄스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늘어가는 살들 보고만 계시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들로 2015년 건강하게 보내세요. 운동해야겠는데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못하시겠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으로 여러분 몸짱 되세요. 2015년 미운 살들아 다 가라! 이왕이면 다홍치마,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지만요. 이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사실 알맹이가 중요한 법이죠. 그런데요, 이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생김새는 기본, 그 속까지 알차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죠. 요즘 전라남도 신안에서는요, 이 눈처럼 하얀 겉모습 속에 붉은 속살을 감춘 반전 매력의 채소가 인기라고 합니다. 웬만한 과일보다 더 달콤하다는 과일무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왕이면 과일무, 또 보기 좋은 무가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는 신안 과일무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남 신안군 장산도에 가면 특별한 무가 있습니다. 겉은 일반 무와 다를 게 없지만 속은 과일처럼 빨간 과일무. 색깔도 예쁘고 다양한 요리까지 가능하다는 오늘의 주인공. 과일처럼 달콤하면서 맛과 영양이 뛰어난 신안 과일무 만나러 지금 함께 떠나보실까요? 목포에서 배를 타고 1시간 30분을 달리다 보면 그림처럼 아름다운 섬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장산도. 여러분은 채소 중에 어떤 채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오이? 당근? 파프리카? 저는요, 씹는 맛이 아삭아삭 일품인 무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무는요, 평상시에 우리가 늘 봤던 흰 무가 아니라 좀 더 특별하고 특이하고 처음 보면 한눈에 뿅 반하는 그런 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찾아볼 이 무가 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출발해보시죠. 장산 선착장에서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여느 농촌과 같은 배경이 펼쳐지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삼삼오오 옹기종기 모여 마치 보물 찾기라도 하듯 무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보통 일반 무와 별반 다를 게 없지만 독특한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속이 빨간 과일무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마지막 과일무 수확만을 남겨두고 있는 신안 장산도 주민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요, 뭔가 좀 특별하고 특이한 무가 있다 해서 아침부터 배를 타고 이 장산도까지 왔거든요. 예. 무를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라고요? 예. 아니, 제가 봤을 때는요, 평소에 늘 먹고 봐왔던 일반 무랑 다를 게 없는데요? 예, 이거는 글루코시 과일무라 해가지고 겉은 하얘도 속은 빨갛습니다. 과일무요? 예. 과일도 아닌 무도 아닌 과일무. 아니, 속 좀 보여주세요. 예, 드셔봐야 알겠죠?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일단 무를 반으로 쪼개보는데. 우와! 입니다. 아니, 정말요, 겉은 하얀데 속은 빨개요. 예.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반전 매력이 있는 무인데 한번 제가 맛을 봐보도록 할게요. 예. 이름이 과일무여서 그런지 예. 말 그대로 식감은 참외를 먹는 것처럼 정말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고요. 그리고 맛은 정말 무를 설탕에서 찍어 먹은 맛? 그만큼 아주 달달하고요. 그리고 속이 빨개서 먹은지 수박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당도가 높고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안토시안 성분이 풍부한 이 과일무는 장산도에서 무려 3년 동안 시험 재배해 왔는데요. 드디어 올해 처음으로 과일무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여기 어머니 신안 장산도가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해풍도 좋고요.
이 땅이 좋아서 잘 돼요. 따서도 뭐든지 잘 돼요. 이 향상이. 신안 장산도는 비옥한 토양과 영양 가득한 해풍 그리고 따뜻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맛있는 과일물을 재배하는데 그야말로 최적의 장소라고. 지금 저희가 시험 재배해가지고 올해 장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유독 이 장산 쪽에 토양과 그리고 햇빛과 그 기후가 가장 적합해요. 그래서 이 과일무 중에서도 장산에서 나오는 게 가장 으뜸이고요. 그리고 이 과일무는 일반 무하고 똑같은 요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확한 과일무는 포장 과정을 거쳐 전국 각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고 있습니다. 과일무도 물론이지만 건강에 좋은 이 무청도 부드럽고 연한 맛에 인기 최고라는 사실. 그럼 지금부터 빨간 속살을 가지고 있는 과일무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볼까요? 특별한 탓에 일반 무 요리와 다를 것 같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무의 기본 음식 깍두기를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좀 더 작게. 너무 크면 뭐. 이대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최효랑 리포터. 두 손 걷어 과일무를 뚝뚝 썰어보는데 일하는 것보다 과일무 맛보는데 더 관심이 많네요. 진짜 이렇게만 봐서는 수박 썰는 것 같아요. 수박 조각 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아삭아삭 맛있어요. 아가씨 미용 좋게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생으로 먹어도 맛이 좋지만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과일무. 매일 먹는 흰밥이 지겹다면 과일무와 함께 지은 과일무밥을 강력 추천합니다. 새콤달콤 원조 과일과 과일무가 만났다. 과일무 샐러드. 냄비에 과일무를 갈고 송송 썬 갈치를 얹은 후 자작하게 끓인 갈치조림 맛도 일품. 아니 이건 수박이야 무야? 빨간 속살에 과일무 동치미, 얇게 채 썬 밥도둑 과일무 채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과일무 시루떡. 건강, 입맛 모두 다 잡는 과일무 주스까지. 과일무로 만든 요리가 한상 가득 차려졌는데요. 어머니, 이 과일무는요, 요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이 없지요. 일반 무가 다 같이 똑같이 하는데 과일무는 색깔도 좋고 담백하고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과일무를 많이 먹어야 돼요. 자, 우리 어머니, 이 많은 요리 중에서도요, 제 눈을 확 사로잡는 건 역시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다고 이 빨간 속살을 드러낸 이 과일무 동치미가 정말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이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맛을 한번 봐볼게요. 와. 이 무 씹는 소리 들리세요? 와.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 일단 동치미다 보니까 새콤한 맛은 기본에 역시나 과일무의 특징이 단맛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새콤하면서 달콤하다 보니까 입에 들어가는 순간 침이 꼴깍꼴깍 삼켜지는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과일무 시루떡 맛을 보는 최효랑 리포터. 한 입 크게 먹어보는데 어때? 맛있어? 먹어도 멈출 수 없는 이 맛. 과일무 샐러드에 과일 무조림 그리고 과일무 채즈까지 오감을 사로잡는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무와 같지만 속살은 빨간 반전 매력 과일무. 당도가 높고 영양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일품입니다. 예쁜 과일무 먹고 겨울철 잃어버렸던 입맛 살리고. 요즘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동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바로 우리의 제주경찰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만들었는지 저와 만나러 가보실까요? 한 번 들으면 귀에 착착 감기는 가사와 멜로디. 제주 경찰 이미지 홍보 위에 제주 많은 경찰들이 직접 나섰다. 경찰 아저씨가 직접 만들었다는 동요. 그 사연 한번 들어보자고요. 경찰이 직접 동요를 만들었다는 소식 듣고 찾아간 길. 반듯하면서도 다소 딱딱한 경찰과 재기발랄 동요라니 어쩐지 조금은 안 어울리는 조합 같은데. 안녕하세요. 예, 제가요 이 동요 영상 만든 경찰분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예.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예, 저는 지금 제주지방경찰청 홍보 담당관실 홍보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유한 경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동요 영상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경찰관은 동경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따뜻한 경찰 아저씨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아이들의 우상인 경찰 아저씨의 모습을 친근하면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싶었다는 뜻. 아닌 게 아니라 동요와 어우러진 영상물을 보면 캐릭터며 색감이며 무척이나 귀엽고 따뜻하게 그려졌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제주경찰이 직접 제작했단다. 그러면 색감 같은 것도 참 예쁜데 이런 것도 다 디자인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좀 파스텔 톤으로 좀 보기 편안한 그런 색깔로 일부러 선정해서 골랐고요. 좀 톡톡 튀는 색깔이나 좀 밝은 톤으로 애들이 봤을 때 기분 좋게 경쾌하는 그런 색깔 톤도 선정했습니다. 따뜻한 가사와 아기자기한 컴퓨터 영상 작업, 동요 제작 위에 재능 있는 구성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섰는데 그런 정성 탓에 누구나 한번 보고 들으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가 됐다. 노래의 꽃은 뭐니 해도 멜로디. 4분의 4박자. 귀에 착착 감기는 이 멜로디는 누구 솜씨일까? 제주 경찰을 위한 감성 홍보, 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주 경찰학대. 그 주인공이 이곳에 있다. 우와, 잘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동요 만든 분 찾아왔는데 제 귀가 다 여기 와서 호강을 하네요. 근데 어떤 분들인가요? 네, 저희는 제주지방청 소속 제주경찰학대입니다. 아, 경찰 악대시구나.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분들 중에서 혹시 동요 만든 분이 계시는가요? 아, 예. 저희 이유찬 일경이라고 지금 저쪽에 호른을 불고 있습니다. 아, 호른 악기 갖고 계시는 분? 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 그런데 이 동요 작곡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소속된 경찰 지방청 홍보계에서 어떤 이미지 개선을 좀 위해서 동요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동요를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작곡을 좀 부전공을 하고 있어서. 어두웠던 기억과 절망은 벗어던지고 내려오는 표정으로만 가득 찬 나의 얼굴 교실에 많은 친구들. 제주 경찰의 동요 제작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에도 학교 폭력과 관련된 동요를 만들어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따뜻한 감성을 담은 노래가 많은 이들의 가슴에 퍼지기를 바라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 코드로 아이들에게, 도민들에게 다가서는 제주 경찰. 그 따뜻한 마음이 노래 속에서 빛난다. 사실 학교 폭력과 아동 실종까지 매일같이 사건이 발생하며 아이들이 자라기엔 걱정과 불안이 많은 세상. 그런 폭력으로부터 든든한 안전망이 돼주고 싶은 제주 경찰. 쉽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따뜻한 동요로 탄생했다. 그러나 노래를 만들고 제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지난 5월부터 8개월간에 걸쳐서 많은 수정과 또 그 학생들이 이제 신제주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노래를 불러주었는데요. 그 신제주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녹음하러 가서 너무 많이 연습해서 목소리에 막 가래도 끓고 막 목도 쉬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예. 달려가자
이번 동요 제작에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다. 바로 노래를 부른 신제주 초등학교 어린이들. 각종 현연대회 수상 실력을 자랑하는 이 학교 합창단 소속 어린이들이라는데 좋은 뜻에 아낌없이 재능 기부했단다. 노래도 좋은 것 같고 가사도 좋고요. 그 경찰에 대해서 어린애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었고 또 이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곡부터 영상 편집까지 전국 경찰 중에서도 최초로 이루어진 작업. 가사 하나하나, 영상 그림 하나하나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는 제주경찰의 의지가 담겨있다. 그 마음이 전해져 아이들 입에서 입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떤가? 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마음에 흡족하게 스며들지 않는가?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제주경찰 아저씨. 노래 제목처럼 우리 곁에, 아이들 곁에 따뜻하고 당당한 제주경찰로 오래도록 함께 해주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여기 겨울에 피는 꽃이 있다는데 어딨나요? 네, 여기에 있습니다. 버섯꽃이요. 우와! 이렇게 예쁜 꽃 보셨나요? 한겨울 참나무 향 가득 머금은 버섯계의 귀족 표고버섯입니다. 진한 향기와 감칠맛은 물론 풍부한 영양까지 품은 밥상 위의 보약! 지리산 표고버섯 만나러 지금 함께 가볼까요? 공기 좋고 물 좋은 지리산 문수골 아래에서 아주 건강하게 키운 표고버섯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한겨울의 추위가 무색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표고버섯들. 참나무 기운을 그대로 먹고 자라 그런지 아주 실하죠. 그런데 원래 겨울에 버섯을 따나요? 표고버섯은 봄, 가을에 주로 재배를 하지만은 겨울에는 서서히 자라므로 어떤 식감도 좋고 향이 독특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지역 버섯이 특히 더 맛있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어요? 예, 지리산은 청정 지역이고 또 공기도 좋고 물도 맑아 표고버섯이 자라는 그 환경이 아주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지리산 표고가 뜨고 있다고 하죠. 표고 따는 거 보니까요. 저도 좀 따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디 그럼 한번 따와봐요. 맛있는 걸로 골라서 잘 따는가 보게. 뭐 그 정도야 뭐. 한번 따보세요. 버섯 그까이 거 뭐 대충 그냥 툭툭 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기도 쉬울 뿐 아니라 향기도 좋아서 마냥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좋아 보여서 무턱대고 따긴 다 땄는데 버섯마다 어째 모양도 색깔도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버섯 중에서 제일 놓치는 게 이제 백화고예요. 백화고는 등의 갈라짐이 이제 하얀 부분이 60에서 70%이고 나머지가 갈색 부분일 때 예, 백화고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흑화고는 등 갈라짐이 이제 백화보다 못지 않고 대신에 갈색 부분이 더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동고인데 동고하고 이제 상품하고 같아요. 가시 통통하고 이제 생김새가 올바르고 예, 찌그러짐이 없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지리산 아래 맑은 공기와 좋은 참나무에서 자란 이 지리산 표고버섯은
최고 품질인 백화구와 흑화구가 유난히 많습니다. 요즘은 또 편리하게 참나무 대신 톱밥 재배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그래도 그 맛과 향이 참나무에서 직접 길러낸 표고버섯을 따라올 순 없다고 하죠. 표고를 따서 언제 먹나. 아이고. 제가요 이렇게 표고만 따다가 오늘 표고는 못 먹고 해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따서 맛을 봐야겠어요. 향기 좋다.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속을 일단 갈라보면 하얀 속살. 한 조각 잘라서 어머 쫄깃쫄깃. 땀 버섯이 이렇게 맛있나? 생표고 맛있죠? 깜짝이야. 이거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 이제 딴 표고 가지고 요리해서 먹게 올라가게요, 가지고. 어머님께서 직접 표고버섯 요리를 해주겠다고 나섰는데요. 표고버섯을 10년 넘게 키우다 보니 이제 표고버섯 요리도 전문가가 다 됐답니다. 직접 농사지은 표고버섯으로 만든 요리들 감상해 보실까요? 표고버섯으로 비린내 잡은 고등어 조림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좋아하는 고소하고 담백한 표고버섯 전, 그리고 표고버섯 밥까지 간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 잠깐만요, 어머니. 네. 아이고, 이렇게 조미료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거 조미료 아니에요. 표고버섯 가루예요. 아니 이 가루 넣으면 좋은가요? 네, 저는 표고버섯이 감칠맛이 풍부해서 다른 요리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향이 있어서 입맛을 돋구고요. 좋아서 모든 요리에 저는 표고버섯 가루 다 들어가요. 그래요? 요거도 표고, 저거도 표고. 그야말로 표고 한 상이 제대로 차려졌습니다. 요리 잘하시네요. 정말 뚝딱 차리셨는데 저 뭐부터 먹죠? 이 표고버섯 요리는 다 맛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이전에는 잘 먹지 않던 표고버섯 줄기라고도 하고 대라고도 해요. 그것을 한번 볶음을 해봤어요.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 표고버섯은 동그란 간만 먹고요. 이 대는 버렸는데 영양 많다고 그랬잖아요. 맛도 좋네요. 이거 맛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계란 후라이는 제가 비장의 무기인데요. 저 남편 출근길에 이거 해서 이렇게 하나 먹고 가면 하루가 든든하대요. 점심까지. 이게 바로 어머니 비장의 무기. 표고버섯이 든 계란 후라이. 한번 드셔보세요. 계란 후라이 보통 하면요 호로록 넘어가는데 표고버섯 들어있으니까 씹는 맛 나고요. 어머니 비장의 무기. 이제부터 아침 메뉴는 저도 그 무기 쓸 겁니다. 이거 이렇게 맛있는 음식 놓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드셔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겨울철에 먹는 표고버섯은 건강에 더 좋다는데요. 이 표고버섯에는 야외 활동이 적은 겨울철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가 가득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표고버섯 2개 정도면 비타민 D 하루 섭취량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금치도요. 아까 표고버섯 가루 되게 많이 넣는 거 봤거든요. 확실히 표고 가루 향은 싹 나면서 네네네. 시금치 맛은 또 살리면서 야, 이 조미료 쓸 필요가 없네요. 쫄깃한 식감과 향 덕분에 모든 요리와 어울리는 표고버섯은요 소화까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날 정말 많이 먹었는데도 배부른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표고 한 상 제대로 먹었는데요. 잘 지리산의 전기를 받아서 그런지 무쳐도 맛있고 전으로 부쳐도 맛있고 국에 넣어도 밥에 넣어도 다 최고입니다. 역시 표고는요 맛있고 영양 많고 표고 최고! 누가 1등이 이 표고라고 했을까요? 단단한 육질과 진한 향기 자랑하는 지리산 표고버섯이 이제 1등 버섯입니다. 겨울철 밥상 지리산 표고버섯으로 건강하게 차려보면 어떨까요?
치열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를 듣는 프로그램. 강연자로 나섰던 황선건 씨. 그는 36년간 체육인의 길을 걸어오던 전직 운동선수이자 감독이었습니다. 16년간 정말 부산에서 제 천직이라고 생각한다고 감독 생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을 때는 한편으로는 또 받아들여야 되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육상 감독에서 택배 기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황선건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인파가 몰리기 전인 이른 아침,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여는 일터가 있습니다. 밤새 달려온 택배 물품을 분류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는 이분. 무거운 상자도 거뜬히 드는 다부진 체력. 오랜 세월 운동으로 길들여진 황선건 씨의 아침은 늘상 커다란 상자들과의 씨름으로 시작합니다. 청년에 구겨오면은 나눠서 자기 구역이 있어. 어디신데요? 그래. 저는 동의하고 이원. 구역별로 나눈 택배 물품을 차에 싣는 것도 나름의 요령이 있습니다. 일단 배송 주소를 확인하고 가장 나중에 배송할 물건은 가장 안쪽에 배치하는데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배송을 할 수 있다는군요. 40개? 많이 오면은 그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40개 싣고 나왔어요. 60개에서 막 그 정도 서야 되는데 그 정도 하면은 제가 55개 부락을 다 못 도르니까 가을 같은 경우에 그 해가 짧잖아요. 그러면 지파를 못해요, 지파를. 배달 나가기 전 운송장 정리는 필수. 오늘도 꽤나 바쁘게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배달지는 미리 전화로 확인 작업까지 하는데요. 그 마을에 가나세요 혹시? 예, 거기까지만 알면 제가 금방 찾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따 오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명절이 돌아왔는데요. 그 명절이 돌아왔고 짐이 그렇게 많이 오는 줄 몰랐어요. 모든 게 어렵고 서투르잖아요. 그때 좀 날씨도 춥고 길 찾고 막 이거 하는데 그때 좀 많이 힘들었지. 중학교 시절엔 투포한 선수로 고등학교와 대학에선 육상 선수로 활약한 황선건 씨. 육상 감독으로 활약하며 체육학 박사 학위도 땄지만 육상팀의 해체로 졸지의 실업자가 됐습니다. 아이가 아빠 이제 직업을 뭐라고 쓰죠?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참 당황도 많이 됐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새로운 일을 뛰어들게 된 거죠, 제가. 잘 나가던 대학 육상팀 감독에서 하루아침에 설 곳이 없어졌지만 과거의 명성을 붙잡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박사 출신 택배 기사라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릴 뿐입니다. 아니 저기 이름이 바뀌어서 모르시는구나. 김봉기라고 그게. 네, 공간 놓으셔요. 나 이름이 바뀌었고 이상하다. 누가 땅한도. 땡큐 포더 애플.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사돈이 보낸 거가. 이 사돈이 보냈네. 네, 맞네. 유성에서. 유성에서. 와, 무척 멋지다. 네. 가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택배기사 일을 한 지 올해로 3년 차. 그 사이 갈등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특유의 승부근성으로 상황을 헤쳐나갔고 옥천 구석구석을 돌며 얼굴을 알린 덕분에 이제는 단골 거래처도 많아졌습니다. 뭐가 이렇게 무거워 이거.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을 이렇게 쓸 줄은 자신도 미처 몰랐다네요. 아이고매. 옥천가? 아니 옥천 한 경우 이원이로 가야지 동해로 이렇게 나왔고. 그럼 가. 올 때마다 씩씩하게 인사도 잘하고 그래. 늙은이들한테 잘해줘. 노인네들한테. 그래야지 더 잘하지 앞으로. 맞아. 할렐루야. 짧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 택배업계 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몇십 년에 걸쳐 이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 달린 결과입니다. 2년 정도 이렇게 딱 해보니까 웬만한 구석구석에 있는 분들 거의 다 알죠. 이렇게 보면 재산이에요, 재산.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벌써 다 저런 분들하고 저렇게 하니까 입소문에 하나가 10개가 되고 그런 거죠. 택배 배달길에 오며 가며 들리는 마을 경로당.
때마침 점심을 준비하던 어르신들이 선건 씨의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놔줘서 구수한 어머니표 손칼국수를 대접받습니다. 얼마나 좋아 이렇게. 아니 감사하지. 제가 오히려 더 고맙고 그러더라고요. 놀았으니까. 사람들 같이 나눠. 네, 그럼요. 다 같이. 역시. 택배 기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별별 거 다 잘하네. 아이고 봐, 이게 즐겁고 재밌게 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주는 선건 씨가 어르신들에겐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택배 기사가 좋은 일 많이 하지. 우리 자인네들 모두 갖다가 농사진 거 좋은 거 갖다 먹이고 얼마나 좋아. 무거운 것까지 갖다 주시고. 그렇지. 막 뭐라도 다 갖다 주고. 나 최고 존재 알아. 그놈을 다 치워다 준다라니까. 누가 그런 양반이나 낳겠어. 차로. 그놈을 그 택배차에다 실어다 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나는. 저도 또 이제 시골 출신이고 또 고인이 되신 어머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한 2년 정도를 남들하고 그렇게 안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정감 있게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웃음도 주고 그러다 보면은 또 저도 또 이제 식사하면서 밥도 먹고 힘도 나고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게 된 것 같아요, 저도요. 배달 일을 모두 마치고 저녁 무렵이 돼서야 사무실로 돌아온 선건 씨. 또 다른 일들이 그를 놓아주지 않네요. 이제부턴 다른 지역으로 보낼 물품들을 챙겨야 합니다. 이제 미국 전국 다 보내니까 여기서 아주 양이 많아요. 전국으로 나가는 게. 아침 일찍 나갔던 택배 차량들도 하나둘씩 사무실로 복귀하고 오늘 안에 처리할 운송장 정리를 서두르는데요. 남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선건 씨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최우수 친절 영업소장상과 명장상도 받았답니다. 제가 이제 배송을 할 때 딱 보면 이 집은 처음 가는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김없이 이제 저희 또 이제 홍보니까 제 명함을 딱 꽂아놓고 그 일 끝나고 들어와서 그거를 전부 다 기입을 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전부 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희 고객이 한 5,500명 정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재산이고 택배를 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이게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자신의 일을 마친 선건 씨가 정말 오랜만에 가족과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눈까지 왔어요. 우리 여기 귀중한 사람들. 일어나기까지. 맞벌이하는 아내와 하나뿐인 아들. 그에겐 빛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했을 때 저는 그때 먼저 그걸 물어본 거죠. 당신이 어떠냐? 당신이 괜찮다고 하면 나도 괜찮다. 운동의 길을 끝까지 가서 뭐 교수 자리나 감독 자리가 아니어도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더 큰 바람은 없어요. 맛있는 음식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맛이 배가 되는 법.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외식 자리다 보니 말이 많아집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아들 재용이는 아빠 황성건 씨의 사연을 세상에 알린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언제나 물불 가리지 않고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으시니까 근데 저희 아빠는 슈퍼맨이라 생각해요. 저는.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들은 그의 영원한 응원군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그 엄마에게도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저희 조그만 그냥 바람입니다. 네. 택배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택배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이렇게 아까 보셨지만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조금 되면 조금 열심히 해갖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저희 조그만 바람입니다. 굴곡 없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더욱 단단해진 황선건 씨.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해 그는 오늘도 달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봄의 계절 3월입니다. 봄 소식은 좋지만 이 3월이 되면 봄날의 불청객 또 황사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 황사 기간에는 평소보다 3배나 많은 먼지를 흡입하기 때문에 세심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3월의 제철 채소인 달래와 쑥은요, 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서 피를 맑게 해주고요.
또 탁한 공기 때문에 재채기가 잦을 땐 비타민 C가 풍부한 미나리가 좋다고 합니다. 3월 제철 채소들로 건강 식단 꾸려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